저희는 전통을 잇따라는 이번 우하우스의 주제와 저희 파빌리온의 디자인적 핵심인 시를 표현하는 뜻으로 이러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파빌리온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을 주제로 하는 이번 우하우스의 큰 틀을 잡기 위해 저희는 민족의 정체성을 고민했고 흥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강강수월래, 사물놀이 같은 큰 축제뿐만 아니라 땅 따먹기, 술래잡기, 숨바꼭질 등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흥나고 신명나는 놀이를 통해 서로 간의 유대를 돈독히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족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정체성을 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공동체적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혼밥, 혼영과 같은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을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하면 공동체가 와해되고 상호 간의 이해 단절을 낳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청사자노름이라는 무형문화재를 선정해 파빌리온으로 재해석하고 공동체적 놀이를 통해 잊혀가는 민족의 흥을 일깨우며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흥을 극대화하면서도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북청사자노름을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선정한 북청사자노름은 국가무형문화재 15호로 함경남도 부천군에서 정월대보름에 사자탈을 쓰고 놀던 민속놀이입니다. 당시 사자는 사악한 것을 물리칠 힘이 있는 영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북청사자노름은 사자가 잡기를 쫓고 마을의 평안을 비는 행사로 널리 행해진 것입니다. 북청사자노름은 한국전쟁 이후 월남한 연희자들에 의해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청사자노름은 사자가 마당과 안방, 부엌, 장독간 등 집안의 곳곳을 활발하게 누비며 전개됩니다. 사자는 활달하고 기교적인 춤을 추고 입을 벌려 무엇인가를 잡아먹는 듯한 신용을 하기도 하며 주인의 청에 따라 집안의 가신에게 절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진짜 사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앉았다 일어나며 역동적으로 춤을 추고 잠시 쓰러지기도 하며 다시 사람의 손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때 사자의 움직임을 보며 함께 흥을 돋우고 춤을 추며 놀이를 즐깁니다. 다음은 북청사자노름의 외형적 특징입니다. 북청사자노름은 사자의 얼굴을 닮은 가면에 오색 털실을 매달아 사자의 형상을 나타냈습니다. 털실에 달린 방울은 움직일 때마다 경쾌한 소리를 내며 귀신을 쫓고 사람들의 흥을 돋웁니다. 그리고 북청사자노름을 하며 사람들은 다양한 행위를 통해 자신과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했는데 사자의 털을 잘라 간직하거나 실에 오색 포편을 매다는 행위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를 사자의 등에 태워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북청사자노름을 재해석해 무뎌진 공동체 의식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인 흥겨움을 전달하려 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북청사자노름의 화면이 넘어가지 않아 잠시 지연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전 페이지. 네. 저희가 생각한 북청사자노름의 재해석 방안은 먼저 사자의 자유롭고 흥넘치는 춤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북청사자노름은 한 마리의 사자가 중심이 되어 사람들 사이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춤을 춥니다. 저희도 이를 본따 규칙이나 제약 없이 자유로운 곡선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북청사자노름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 프레임에 그물 형태의 지붕을 씌워 시민들이 파빌리온 내부에 진입했음을 북청사자의 탈 안에 들어옴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청사자노름의 가장 큰 특징인 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북청사자노름의 사자는 얼굴의 사자탈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덮는 오색실로 완성됩니다. 다양한 색의 낱개실이 모여 전체적으로 붉은 느낌을 주는 북청사자의 털을 차용해 파빌리온에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청각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방울입니다. 북청사자노름에서 방울은 사자가 춤을 추며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 귀신을 쫓고 신명나는 축제 분위기를 돋웁니다. 파빌리온에서도 이를 응용해 바람이 불거나 사람들이 파빌리온 내부로 진입하고 내부에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게 할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북청사자노름 현장의 소리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흥겨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자의 완만한 등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북청사자노름을 하는 도중 아이들을 사자의 등에 태우며 무병장수를 기원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차용해 파빌리온 내부에 언덕을 넣음으로써 전통을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동선을 만들어 흥을 더욱 돋우고자 합니다. 따라서 파빌리온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파빌리온 내에 언덕을 오르내리며 다양한 동선을 연출하고 다채로운 각도에서 파빌리온 내부와 외부를 바라보는 시각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실과 부딪히며 방울 소리를 내 북청 사자노름의 흥겨움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저마다 주체성을 가지고 울리는 방울 소리를 함께 들음으로써 공동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빌리온 제작을 위한 재료입니다. 우선 가장 주요한 재료는 프레임을 제작할 알루미늄 파이프입니다. 알루미늄 파이프는 저렴한 가격에 굵은 두께의 부재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밴딩 기계를 통해 구부릴 수 있어 유연한 곡선을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요 재료는 실입니다. 북청 사자노름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는 마치 인형 같은 크고 붉은 사자의 모습입니다. 저희도 이와 비슷한 이미지를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굵은 실을 달아 표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취합한 디자인 아이디어이자 시공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 다이어그램입니다. 먼저 사자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닮은 프레임을 제작하고 사자의 등을 닮은 언덕을 형상화한 후 거기에다가 실과 방울을 매달아 파빌리온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먼저 파빌리온의 지지대가 되어줄 외부 프레임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외부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파이프를 이용해 제작하며 시공의 용이성을 위해 여러 개의 프레임을 제작 후 조인트를 사용해 접합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레임에 실을 달았을 때 하중 때문에 안쪽으로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장에 지지대를 설치해 구조적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내부 시공은 우선 외부에 북청 사자를 닮은 실을 달 계획입니다. 꽤 굵은 두께의 실은 시민들이 파빌리온을 이용할 때 내부로 들어온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안쪽의 얇은 실은 방울을 달아 시민들이 파빌리온 내부를 움직일 때 다양한 소리를 연출하는 효과를 줄 것입니다. 북청 사자의 등을 표현하며 파빌리온 내부에서 역동적인 동선을 만들어낼 바닥은 스티로폼으로 기본 구조체를 만들고 푹신한 재질의 러버탈로 덮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한 파빌리온의 인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활한 표현과 인식을 위해 지붕의 실은 모두 제거한 상태입니다. 역동적인 프레임의 형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롭고 신명나는 북청 사자의 움직임을 형성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파빌리온의 외부에서 내부로 실을 헤치고 진입하며 북청 사자의 탈 안에 들어온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빌리온의 단면을 통해 볼 수 있듯 파빌리온의 내부에 진입한 사람들은 사자의 등을 형상화한 언덕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앉거나 눕거나 잠시 쉬는 등의 행위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고, 다양한 높낮이의 언덕을 통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빌리온 내부와 외부 예상 이미지입니다. 저희는 파빌리온 탈해를 통해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 북청 사자노름을 재해석했습니다. 시민들은 역동적인 프레임과 붉은 실, 불규칙적인 소리를 내는 방울, 그리고 다양한 높낮이의 언덕을 누비며 이 파빌리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사다난한 현대 사회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파빌리온을 보고 잠시나마 즐겁고 흥겹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대학교 파빌리온 탈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에서 튜터님과 상호 크리틱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뒤쪽으로 넣어주세요. 네, 우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통이라는 주제에서 저는 북청 사자놀이라는 것을 택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디벨롭을 했는데, 우선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북청 사자놀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어떤 물리적인 특징도 있을 수 있고, 시각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움직임의 특성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자라는 그 형태가 그 동물이 희화화돼서 표현되기는 하지만 결국엔 그게 어떤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어떤 그런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춤을 추기도 하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들어가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유려한 어떤 곡선의 형태를 그리면서 춤을 추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굉장히 많은 북청 사자노름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서 유독 어떤 그 방울이라든지 그게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물리적인 어떤 형태, 오색 털실이라든지 그런 그 사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곡선의 형태, 그것에만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는데 특정한 그러한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우선 북청 사자노름을 선정하기에 앞서 흥이라는 큰 키워드를 잡고 이제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북청 사자노름의 가장 큰 특징을 역동성으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북청 사자노름의 움직임을 표현한 외부 프레임이나 아니면은 바람에 흩날리거나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건드릴 수 있는 실이나 혹은 실을 건드렸을 때 나는 방울 소리 등 모두 역동성에 초점을 맞춘 채 작업을 진행을 했고, 북청 사자노름의 다양한 이제 소스 중에서 어떤 것을 꼽아서 어떻게 표현하면 역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집중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동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사실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물론 바닥 움직이는 형태의 바닥도 있고 이런 다양하게 곡선 형태의 프레임도 있긴 하지만, 저기에서 움직이는 것은 결국엔 그 오색의 그런 붉은색의 그 실이거든요. 조금 더 그 역동적인 움직임을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논의가 없었는지.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는 정확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봐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흥미롭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재료나 색상에 의해서도 설명하지 않더라도 누가 그냥 북청 사전놀이 그러면 저게 뭔가 모티브가 됐나 보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저렇게 역동적으로 표현한 저런 구조물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구조 안정성을 찾아가면서 뭔가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저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역동적인 거라면, 그렇죠? 재해석의 포인트가 단순하게 걔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게 나타낸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고 저게 어떤 식으로 반영했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집중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전통을 바라보고 재해석하는 입장에서 이제 어떤 팀들은 조금 더 뭐랄까 약간 무거울 수도 있고 그렇게 접근한다면, 가장 북청사장들은 아까 말했잖아요. 정말 저기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그게 이제 지금 정확한 포인트로 저 안에서 느끼는 공간의 경험이 북청사전놀이를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포인트는 굉장히 적합한 것 같거든요. 그냥 쟤를 사자가 노는 거를 바라보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위자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되게 궁금하죠. 나도 그런 사자툴 탈하고 노는 거를 보면서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기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참여를 해보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그렇게 느꼈던 적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포인트는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어진 형태나 아니면 어떤 특징들을 앞에서 북청 사자놀이를 설명하면서 했던 다양한 동작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프를 하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뭐 땅으로 이렇게 고개를 쳐박기도 하고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저게 이렇게 연관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는 임의적으로 만든 어떤 이런 다이나믹한 구조물을 생각하고 그 반응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할까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재해석 자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소는 앞에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걔들이 갖고 있는 그런 포인트와 요소를 조금 더 한 번 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세하게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 방울의 요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흥이 나고 어떤 역동성이 만들어지는 포인트에서 이 방울이 심하게 이제 울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렇게 만든 구조물과 방울의 배치, 높이, 실질적으로 저걸 사람들이 건드리는 방식을 본인들의 그 재해석한 의도가 조금 더 잘 전달되게 저 안에 들어가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밑에 바닥의 재료를 실질적으로 걔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촉각이라는 거는 되게 다른 거잖아요. 저렇게 한다면 저렇게 하고 신발 신고 들어오세요. 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제한 중에 하나,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맨발 벗고 들어오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 물론 그거는 뭐 위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할 때는 단순하게 얘가 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털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걔를 사람들이 손이나
그러니까 뭐 신발이나 장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촉을 느끼는 것들과도 연관을 해서 디벨롭이 된다면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포인트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자면 조금 더 다른 저보다는 다양한 그 감각적인 것들을 적극적으로 뭔가 표현을 해보고자 하는 그 의도가 굉장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재료도 파이프와 그 위에 달린 실, 또 바닥에 어떤 언덕의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또 그 사자의 털과 같은 그런 촉감을 만들고 그리고 방울을 통해서 어떤 청각적인 것도 표현을 해보고자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훨씬 더 복합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강도 높게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거나 소리를 들었을 때의 경험과 조금 더 점점점 다가갈수록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각적인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다양한 감각적인 것들에 훨씬 더 집중을 해본다면 굉장히 더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비슷한 포인트긴 하지만 그 사자 탈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런 경험적인 것들 그러니까 밖에서 바라봤을 때 사자의 어떤 역정적인 움직임 그런 것도 재밌을 수 있지만 그 내부에 들어갔을 때 움직임은 뭔가 그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자 놀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포인트들을 그냥 조금 더 폭넓게 탐구해서 보고 관찰해보고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한 요소로서 좀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되게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들어진 결과물은 이런 내용을 듣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 비슷하네, 똑같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얘의 포인트를 잡은 게 어떤 형태를 따라가거나 얘의 뭐 등의 이런 역동성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움직임의 역동성이나 아니면 얘가 집의 여러 곳을 가는 이런 여정이나 그 두 포인트는 되게 적합하게 그 포인트에서 재해석과 스스로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런 형태와 이야기들을 굉장히 재밌게 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거기에 한번 되게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우리 둘만 얘기한 것 같아서 좀 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질문하지 않았던 거에서 훨씬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뭐 다른 친구들도 혹시 더 추가적으로 더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지. 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네, 되게 기대할게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흥이 나는 재미있는 파빌리온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그러면 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2차 회의 때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해 주신 인천대학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